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희망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육과 또는 교대죠. 교육대학 2024년도 수시 전형 설명을 맡은 분당 청소학원 장재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입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교육대학 관련돼서 이투스에서 제작하는 각종 책자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제작해 봤고, 올해도 또 교대를 맡게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할 얘기는 수시 전형에 관련된 교육대학 또는 초등교육과, 왜냐하면 이거 붙여서 교대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교육대학이 있고 각 이화여대, 제주대, 교원대, 초등교육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쓰죠. 그래서 초등교육과 이런 전형들,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인원 변화와 총론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그 이어서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앞에 1부는 전체의 총론, 그리고 인원, 그리고 교과 전형을 묶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종합 전형,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대 그러면 종합 전형만 생각하는데 교과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시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대학 23년도, 24년도 인원 비교입니다. 일단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시면 맨 위에 경인교대부터 공주, 광주, 대구, 부산 쭉 있죠, 전국에. 그리고 이화여대, 제주대, 교원대가 있습니다. 인원 변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학생들. 이거 만약 학생들이 본다고 그러면 교대는 수시가 60, 정시가 40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58대 40인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 교대는 수시에서 다 모집을 못하고 정시로 넘어가요. 이걸 2월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시 인원이 평상시 처음에 대학들이 발표한 전형 계획 아니라 모집 요강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총론을 얘기할게요. 교대는 어떻게?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인교대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경인교대의 변화가 사실은 수도권 그리고 지방 쪽 교대를 지망하는 교대러, 교대 지망러, 그죠?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눈에 들어오는 변화입니다. 자, 경인교대는요, 보통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수시를 뽑았어요. 대표적인 전형이 고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직 적성 전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제가 특별 전형이나 기회 균형은 다 뺄 거예요. 그리고 지역 인재도 설명은 가급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 위주로 설명하는데, 경인교대는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 보시죠.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245, 70 앞에가 학종 교직 적성, 뒤에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는데, 이게 올해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됐어요. 그러면서 인원이 240명, 즉 작년에 했던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종에서 교과로 바뀌면서 일단 인원이 크게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은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대학의 수시 변화의 가장 큰 쟁점은, 핵심은 교과 전형이 늘고 종합 전형이 줄었다. 그리고 지역 인재는 작년 대비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도 필요하다. 뭐 대표적인 공주교대나 강원교대, 대구교대 쪽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들이 많죠. 그런 전형들, 그리고 진주교대나 전주교대도 지역 인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교대 역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서울교대 역시 교과 전형이 줄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적 전형 중에 하나인 사향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학교 교사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전형인데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시 인원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전형, 진주교대도 변화가 좀 있고요. 청주교대도 소폭의 변화가 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인교대나 서울교대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나 서울교대, 교원대, 이게 빅3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개 교대의 어떤 지원 전략을 짤 때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시입니다. 수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정시는 수도권 학생들만 가거나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게 정시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작년에 23학년도 정시에서 합격자들의 성적대가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일단 경쟁률이 서울교랑 경인교가 너무 낮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단계 2배수, 2.5배수 안에 대부분 경쟁률이 그거보다 낮은 거예요. 즉, 뭐 2대1, 1단계가 2배수인데 1단계가 2대1이 안 되거나,
2.5배수인데 2.5대 1이 안에서 전부 다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면접으로. 면접에서 시험을 보고 추가 합격이 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성적대가 쭉 내려가는 거죠. 거기다가 미세하게 보면 장수생이라고 불리는 교대를 지망하는 사수, 오수, 뭐 나이가 좀 군대 갔다 온 친구 이런 친구들이 성적대도 떨어졌고 대표적인 게 경인교대 만학도 전형 성적 내려간 게 나와 있어요. 학교에 그 입시 결과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좀 문턱이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 수도권 자연계 학생도 아닌데 우리가 감히 정시를 지원할까 하지만 아니에요. 결과를 잘 보면 돼요. 대학 어디가 입시 결과 보면 작년에 정시 결과가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운영하는 밴드나 분당 청소학원의 여러 가지 설명회나 이런 데서도 제가 밝힌 바가 있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원들 보면 큰 변화는 없어요. 지역인재는 수시에 주로 있고 정시에는 춘천교대 정도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인교대 대표적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사실 작년에 있었지만 작년에는 종합전형 그리고 서류 일괄 100%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단계별 전형. 단계별 전형은 무슨 뜻이죠? 1단계 2.5배수 뽑고 그 학생들끼리 면접 봐서 그 학생들 내에서 추가 모집, 우선순위, 후순위를 둬서 뽑는 거예요. 즉 1단계 2.5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예비번호를 받지 못하고 불합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계별 전형을 바꿨고 최저 기준이 생겼어요. 최저 기준. 최저 기준이 뭐냐?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합 11, 즉 3등급 정도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 경쟁률은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일 때 경쟁률이고 자, 올해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 경인교대 단계별 전형이다. 교과 100%다. 경인교대는 그럼 내신 반영 어떻게 할까요? 아, 전교과예요. 석차 등급 나와 있고 성취도 나와 있는 모든 교과 반영. 그리고 자격 조건은 학교장 추천이니까 서울교대는 고3만 돼요. 경인교대는 재수생, 삼수생도 돼요. 그리고 인원 제한이 없어요. 경인교대는. 그에 비해 서울교대는 자, 작년에 3명이었어요. 그래서 경쟁률 떨어진 거 보세요. 6대1이던 게 1.96대1까지 떨어졌죠. 근데 올해는 3%. 300명이 한 학년이면 9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지원은 못해요. 왜냐하면 교대는 수시 지원에서는 인문계열 확통사탐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이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아무래도 교대와 관련된 거는 교직적성 면접이나 교직인성 면접에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학생부를 많이 꾸며놨죠. 올해는 학생부가 많이 대폭 축소되긴 하지만 반영되는 게 많이 꾸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쓰는 학생들은 인문계가 많고 물론 내신은 조금 내려가죠. 왜냐하면 확통사탐 학생들이 수도권 서울만 놓고 보면 상위권에서 미적과탐 학생들에 비해서 좀 불리한 게 사실이고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학생들의 합격선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시에서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방교대는 많기 때문에 초등교육과도 많기 때문에 인문계 확통사탐 학생들이 많고 정시로 가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경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인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재수 3생도 되고 서울교대는 고등학교 3학년만 되고 3%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최저 기준은 서울교대가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서울교대는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작년에 급락해서 사실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내신이 국수 0, 4과 한국사까지 해서 2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이 붙지를 못했는데 작년에 학교가 발표한 최종 합격자의 내신을 봤더니 세상에 2등급이 넘었어요. 그럼 서울교대 경쟁률 하락과 합격자의 교과 성적 하락은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인교대, 서울교대 비교하는 선생님 설명 잘 듣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계산 하셔야 되고요. 전교과, 성취도까지 반영하는 진로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인교대는. 자, 제주대입니다. 제주대도 뭐 보통 이렇게 교과 그러면 전부 다 교과 국수 0, 4, 과까지는 전부 반영된다. 어떤 학교는 전교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주대는 작년에 수능 최저 기준이 3개 영역 7등급,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에서 잘 나온 거 3개 합쳐서 7등급이었는데 2, 2, 3이었죠. 그죠? 근데 올해는 3과목 8, 좀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합격선이 올라가요. 근데 제주대는 초등교육과가 사실
경쟁률이 높았죠. 그러다 좀 낮아졌어요. 어쨌든 제주대 초등교육 31명, 얘는 지역인재도 31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대 초등교육은 조금 이런 면에서 인원이 적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은 일괄 전형이에요. 학생부 80, 면접 20%. 즉 교과 성적도 보고 면접 능력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조금 전에 경인교대 면접 얘기 안 했잖아요. 경인교대 면접은 영상 녹화예요. 미리 문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거 보고서 찍어가지고 업로드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의 교직 인적성을 파악하겠다라는 게 경인교대 생각. 하지만 면접 문제가 이미 공개되고 수능 뒤에 그걸 찍어서 기간 내에 올리기만 하면 사실은 차별성이 잘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은 경인교대 같은 경우 매우 낮다. 하지만 서울교대나 이런 이화여대는 그거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화여대의 학교장 추천은 내신 끝판왕이죠. 여학생들 중에 내신 1점대 극초반, 1.1, 1.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교대의 인기, 과거와 다르다라는 얘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 초교 역시 합격선이 좀 내려가는 추세예요. 하지만 그래도 9명밖에 안 뽑고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한국교원대에 비해서 합격자의 성적이 조금 더 높았어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2등급 넘는 학생이 지원하기엔 무리인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인교대, 서울교대, 제주대, 이화여대의 각각 교대와 초등교육과의 교과 전형들의 특징을 설명했고,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최저 기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내신 반영 과목들 자기 내신 돌려봐서 전년도에 즉 23학년도 70% 컷과 또는 학교가 최저 컷까지 밝혀놓은 학교 있으면 비교를 해가지고 지원 가능성을 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면접에 대한 유불리 판단하시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교과 전형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전형입니다. 사실 교대가 예외적, 교대 초등교육과의 교과 전형이 적은 편이고요. 대부분은 다 종합 전형이다. 종합 전형의 형태를 보면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천편일률적으로 경인교대를 제외하고는 단계별 전형이에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자, 모든 교대에 자소서는 없기 때문에 학생부를 가지고 선발을 하겠죠.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를 가지고 선발합니다. 학생부에서 그럼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뭐죠? 자, 창체와 그 창체 중에 진로활동, 자율활동, 그리고 세특과 행특에 있는 초등교육과 또는 초등교사 또는 교사가 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점들이 어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내신이 충분히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 능력이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수시든 정시든 면접 있는 학교에서는 보통 교대 면접은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을 본다. 이건 옛날부터 계속 전해져 내온 얘기죠.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이고, 이 교직 인성 적성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 능력과 전달력, 그리고 학생에 대한 어떤 인성과 그리고 그 교사로서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보고서나 각 대학의 면접 문제를 보면서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날짜들이 수능 뒤에 주말에 몰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능 바로 그 주 주말,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겹쳐 쓰기가 됐어요. 교대는 수시를 쓸 때 6교대를 쓰면서 면접 날짜가 같은 학교들도 겹쳤었는데, 최근에는 경향이 조금 그렇게 겹치는 걸 피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경인교대의 교직적성 전형은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괄 전형이고요. 모집 요구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학업 능력,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서 나눔과 배려, 그리고 결국 전공 적합성에서 학생들, 즉 초등교사로서의 자질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학생부를 가지고 있다면 과감없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거, 경인교대뿐 아니라 공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교대 모두 다 추가 순위, 즉 예비 순위를 받고 추가 합격되는, 즉 그렇게 우리가 보통 후보라고 하죠. 예비가 많이 돈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교대 같은 경우 1단계 통과를 한다면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거는 정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비슷비슷하죠.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일괄 전형인 진주교, 춘천교. 진주교가 작년에 단계별 전형이었는데 올해 일괄로 바뀌었죠.
그리고 춘천교대 계속적으로 서류 100%인 학교고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 최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서울교대도 최저 기준이 있었죠.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 세 과목 6등급, 일괄 전형 서류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교원대 있고, 교원대는 청남인재라는 전형도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우수자가 일단 줍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역인재를 제가 다 뺐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학교들이 있지만 일단 지역인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학교나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 전형에 대한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전주교, 진주교, 청주교, 춘천교, 교원대, 그 다음에 제주대, 이화여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예를 들면 춘천교대에 강원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춘천교대에 강원인재.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강원도 지역 학생들은 강원인재를 쓰는 게 맞고, 공주교대도 그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재는 학교 선생님들,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그 선생님들이 많이 보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 그리고 청주교대는 4배수로 늘어났죠. 1단계가 배움 나눔 전형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가 1단계를 늘리는 경우, 경인교대도 사실은 작년에 2배수였는데 2.5배수 늘린 이유는 아무래도 추가 합격까지 해서 다 선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1단계 통과할 확률이 높고 2단계 면접이 자신 있다면 자기가 서류가 좀 부족하고 내신이 좀 낮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작년도 합격자의 내신 성적을 공개해요. 합격자의 10명이면 그중에 7등 정도 한 학생들, 내신으로 7등 정도 한 학생의 내신을 공개해요. 학생부에서 7등이 아니라 교과 성적으로 줄을 세웠을 때 7등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학생부 서류평가 종합전형으로 했을 때 7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신이 낮아도 서류가 점수가 높은 학생은 1등으로 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합격자만 놓고 봐서 줄을 세우면 내신에선 7등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70%의 합격자 교과 성적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정도가 지원의 가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 내신이 작년도 합격선의 70%, 이 학종 전형의 70%보다 조금 낮더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2.5다. 그러면 2.7, 2.8, 플러 마이너스 3인데, 그러니까 뭐 0.3 정도 더해서 보통 지원시키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2.5면 2.8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원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변화는 핵심 정리입니다. 자, 수시 전년도 90명이던 교과 전형이 3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종 일반 전형은 줄었다. 아까 얘기했죠. 지역인재는 전형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은 약간 늘었습니다. 추세죠. 수시에서 광주교대, 대구교대, 제주교대 초등교육, 정시에서는 제주대 초등교육학과만 성비 적용 선발을 고수하고, 무슨 얘기냐면 광주교대는, 대구교대는 합격자를 전체를 100을 놓고 봤을 때 한쪽 성비가 합격생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광주교대는 60%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학생들이 전체 100명 중에 60명까지 뽑히지만 60명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남학생을 선발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성비 적용을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과거에 정시 얘기 잠깐 하면 수학과 미적분과 과탐에 주어지던 가산점이 올해는 많이 폐지돼서 확통사탐 학생들의 지원이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인교대 수시 전형 변화 크다. 경인교대는 그래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생각한다. 새로운 학교가 생겼다는 느낌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교대는 사양인재 30명이 폐지되고 정시로 넘어갔다. 진주교대는 수시 최저 기준이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으니 각 작년도와 올해 변화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경인교대는 작년과 올해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학교다, 새로운 전형이다 생각하고 판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전년도 수시 결과입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자, 저것만 보세요. 서울교대 종합전형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있죠. 1.66으로 돼 있죠. 저거 1.66. 그러면 제가 올해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성적이면 지원하면 되나요? 그럼 저는 여기다 0.3을 더한다고 그랬죠. 0.3.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 2.0 이내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원래 경험적으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2등급 중반, 3등급 초인데 서울대 교직인성 우수자를 전형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어느 고등학교지? 특목고야? 일반고야? 그럼 일반고예요. 조금 위험한데? 특목고인데요? 외고인데요? 국제고인데요? 그럼 3.0 넘어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고냐 국제고냐 일반고냐 외고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인교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도 충원 합격 순위 보면 엄청나죠.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도. 근데 작년하고 올해 달라졌죠. 저 인원이 뒤바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교직적성이 78명, 학교장 추천이 240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춘천교대 96명인데 185명 충원 엄청나죠. 왜? 춘천교대 좀 전에 기억나세요? 서류 100% 전형. 서류 100%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10대 1이면 960명 지원했다고 칩시다. 그중에 96명에서 185명, 즉 뭐예요? 270명, 80명 정도가 붙는 거니까 실제로 960명분의 280 하니까 실제 경쟁률은 3, 4대 1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류 쪽에 앞쪽에 위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난 최초 합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지원하셔야 돼요. 왜냐? 충원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춘천교대 노려볼 만한 학교입니다. 서울하고 가깝고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선발돼요. 그리고 경기도로 임용 시험 보죠. 자,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학생부상의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나온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 반영상 서류 학생부에서 내신 반영을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주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 진주, 한국교원대. 교원대 높죠. 서울교대랑 교원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지방학생들 중엔 좀 있어요.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경인교대에 쓰죠. 서울교, 경인교,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그리고 이화여대 초교는 인원이 적으니까 빼더라도 서울, 경인, 한국교원이 사실 빅3라고 봐야 돼요. 초등교육과에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 지역별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70% 내신이 2점대 초반인데 거의 다 일반고고요. 이 중에 춘천교대처럼 외고를 국제고를 많이 뽑는지 내신이 4, 5등급까지 합격자가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공주교, 청주교, 대구교, 부산교 쪽은 전국 단위 지원에서는 3등급 넘는 학생들이 잘 붙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대 인기가 과거와 똑같진 않고 올해는 반드시 작년처럼 되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활동을 많이 해왔고 서류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생이라면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띄워본 건데요. 70% 내신에서 80%나 합격자 최저를 발표한 학교들이 일부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광주교대는 합격자의 최저 내신을 발표했어요. 2.62예요. 교직적성 우수자. 부산교대는 3.58. 3.58이 일반고인지 아닌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일반고가 아닐 확률도 있어요.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경인교대 교직적성 우수자는 2.67 정도가 80%의 선에서 결정되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학교들 중에 70% 컷 말고 학교 자료에 합격자 최저 내신을 올려놓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말하는 거고 저 이화여대처럼 1.47보다 아래로 돼 있는 거는 1.47보다 더 낮은 학생도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밝히진 않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늘 고민하는 게 일반고 학생들은 제 내신으로 교대를 학종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예요. 사실은 내신이 1점대 초반인 학생들은 추천 전형이든 종합이든 상관없어요. 1.5에서 2.0 사이들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원할 때. 하지만 2등급 중반대나 3등급까지 밀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냐고 할 때 저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가서 조금 오버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시한 거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대, 그 다음에 쭈루룩 있고 사양인재는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합격자 최저 내신이 2.43. 야, 이건 진짜 정말로 저는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은 1.5등급 넘는 학생이 붙을 수 없는 전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 내신이 학교가 발표한 거거든요. 저게 맞다면 서울교대 작년에 경쟁률 하락 뭔 일이니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너무 낮아요. 그리고 서로 꺼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추정이죠. 이건 예측인데 확통사탐 학생들이 생각보다 내신 우수자가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너무 낮았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추합까지 계산했을 때 저 정도 내신 학생들이 뽑는 이변이 생겼다. 이변이에요. 근데 반드시 저러한 법 없어요. 올해는 뭐라고 했죠? 3%로 추천 인원을 늘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진 않을 거다. 저걸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서울교대는 예외예요. 자, 그 다음에 교원대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자는 비슷하죠. 1.78, 1.74. 학종이에요. 저것도 명색은. 교과전형은 아니다. 그래서 저 정도고, 나머지 학교는 80%나 최저선이 2.5를 넘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진주교대는 교직적성 우수자는 일반고만 뽑았다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춘천교대 저 3.51은 재작년 4.4도 그러니까 일반고만 뽑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수시지원 핵심 정리. 자, 서울교대, 경인교대는 교과 추천 전형과 학종 전형 변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원 전 변화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울교대는 추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 인원이 크게 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줄었습니다. 최저 기준이 생겼고 단계별 전형이 된 학교장 추천 전형, 올해 교대 전형, 초등교육과 전형의 태풍의 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2번 수시의 급격한 지원율 하락. 서울교대가 그랬죠. 근데 올해 또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하여튼 최근의 분위기는 그리 교대나 초등교육과의 인기가 확 불타오를 그럴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전년도 70% 합격선에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지원 전략을 노려해 봐야 된다. 만약에 최저선은 제가 좀 전에 보여준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기재량 감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개되는 자료가 줄었죠.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각종 기재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기재가 안 돼요. 그리고 기재가 되더라도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과 또 다른 학생부로 다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해야 될 건 창체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선생님들이 이야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초등교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애 같다란 말이 나와 있는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학생들이 정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 종합전형 합격자 성적대가 대부분 2점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도 예상하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정말 옛날에는 수능이 안 돼서 못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정시까지도 해볼 만한 전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이 PT 내용과 이 설명 보시고 꼼꼼히 두세 번씩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형 제가 설명 혹시라도 오타를 내거나 잘못 표현한 게 있을 수 있으니 모집 요강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경험자이긴 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내드린 설명 잘 참조하셔서 올해 초등교육과 합격을 꼭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당 청소학원이 준비한 또 이투스 청소학원이 준비한 24학년도 교대 수시 전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